안녕하세요. 본격 한국 남자 배구 유튜브 비타민 V 긴급 편성 36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11월 12일 그 목요일에 열린 우리카드와 한국전력 리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오늘 오전에 초대형 트레이드가 터지면서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자, 다들 기사는 보셨을 거라 믿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전력으로 가는 선수부터 확인하죠. 자, 신영석, 센터 신영석 갑니다. 그리고 황동일 세터, 그리고 레프트 김지한, 현재 상무에 있죠. 이 세 명의 선수가 한국전력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현대캐피탈로 가는 선수는 세터 김명관, 그리고 레프트 이승준입니다. 지금 벌써 그 코브 홈페이지에는 이승준 선수는 사진 작업이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뭐 김명관이라든가 김명관 선수 아직 안 끝났고요. 사진 작업. 신영석, 황동일 이미 아까 보여드린 대로 다 사진 바뀌었습니다. 합성인가? 합성 같은데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준 선수는 새로 찍은 것 같고요. 아닌가? 어쨌든 간에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승준 선수에다가 현대캐피탈이 내년도 신인 드래프트 한국전력의 1라운드 픽을 받아오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신영석 선수한테 좀 집중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최태용 감독이 한 얘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리빌딩을 하겠다. 뭐 5년 전부터 뭐 계획해오고 있었다. 뭐 그 시기가 지금이다. 이런 말이 있었죠. 기존 선수들로 우승 혹은 2, 3등은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미래의 우승 멤버를 구축하고 싶었다. 이거가 있었어요. 아니, 쉽지는 않겠지만 물론 우승 아니면 2, 3등 가능한 멤버를 해체하고 김명관, 이승준을 받아오는 게 리빌딩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여기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말이 안 돼요. 아니, 우승 아니면 2, 3등이 가능한 멤버를 다 갈갈이 찍고 지금 한국전력에서 이미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서 지금 경기에도 잘 못 나오고 있는 김명관, 이승준을 받아오는 게 리빌딩이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자기 모순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지금 최태원 감독이. 한번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김명관은요, 지금 한국전력에서 1라운드에 장병철 감독이 지난 코보컵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폭적으로 밀어줬습니다. 그 결과 1라운드 전패라는 성적표 받았죠. 세터가 토스가 느리고 높아가지고 블로커를 빼내는 능력 자체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한국전력이 3블록 달고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김명관 세터가 세팅했을 때 그게 다른 팀 비율의 2배 가까이 된다는 거 중계 중에도 화면에 한번 자막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이 부분 제가 한번 지적해 드렸었습니다. 그만큼 토스와 속도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는 문제가 큰 선수예요. 여기다가 백토스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결정적일 때 라이트에다 토스를 못합니다. 물론 라이트의 박철우 선수가 결정적일 때마다 클러치 벽치기를 시전을 해가지고 그런 트라우마를 걱정했을 수도 있어요. 어제 벌어졌던 우리카드와의 경기에서도 결정적일 때마다 박철우 선수가 블로킹에 여러 번 걸렸거든요. 어쨌든 간에 백토스를 못합니다. 무조건만 러셀만 바라봤었죠. 여기다가 이 선수는요, 김명관 세터는 중앙을 못 써요. 한국전력 중앙 공격 비중이 7개 팀 중 가장 낮습니다. 10%가 안 돼요. 이런 선수였어요. 물론 이제 이 선수 24세 불과한 나이고요. 반대로 대학 때에도 세터로서 요구되는 자질보다는 뭐 신장이라든가 강력한 서브 이런 것 때문에 각광받았던 선수란 말이에요. 원래 경기대학교에 김명관 선수보다 2년 선배인데 단신 세터지만은 이대원 선수라고 있었어요. 172였나? 174였나?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신장이. 이때 감독 이상열 감독이었죠. 김명관이 이 자기보다 20cm나 낮은 리베로나 할 법한 그런 신장의 세터를 제끼질 못했었어요. 토스가 워낙 안 좋아서. 그랬던 선수가 사실 프로 와서도 큰 변함이 없거든요. 이 선수를 본인이 자기가 데려가서 키운다? 이거는 정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예요.
지금껏 최태원 감독 손 거쳐간 세터가 노재욱, 이승원, 송지민, 이원중, 황동일, 김영진까지 모두 6명이에요. 이 중에 아직 끝나지 않은 김영진 빼고 나머지 5명은 노재욱 빼고 철저히 망했습니다. 이원중이요? 이원중 아니 뭐 상무에 있다? 이원중 지난 시즌에 그 작전 타임 때 언제입니까? 그 감독이 말하는데 실실 웃는다고 해가지고 그 이후로 경기 못 나왔잖아요. 진짜 그 이후로 한 경기도 못 나왔어요. 단 한 세트도. 그리고 뭐 상무 보내버렸는데 뭐 제대한다고 이원중이 기회 받겠어요? 작년 시즌 같은 경우 그때 이승원, 황동일 두 세터가 아주 번갈아 가면서 팀을 말아먹는데도 절대 못 나왔던 게 이원중이에요. 물론 이원중도 뭐 잘하지 못했겠지. 어림없어요. 즉 최태원 감독 세터 육성 능력은요, 긍정보다는 부정 쪽에 훨씬 무게중심이 가까이 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물론 지금까지 다 망했다고 해가지고 앞으로도 망하리란 법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배구를 보는 팬이 아니라 제3자가 아니라 이 팀에다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이라면은 이 세터 육성 능력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승준 선수. 이 선수도요, 코보컵 때 잠깐 반짝 나와가지고 상대 팀들이 별로 관심도 안 가질 때 좀 한 거 가지고 굉장히 부풀려져 있는 선수예요, 사실은. 실제로 리시브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정규리그 들어와서는 기회조차 얼마 못 받고 있잖아요. 임성진한테도 밀리고 있었고. 현대에서 물론 황동일 선수가 별로 중요한 카드로 생각지 않았을 거고 이승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냥 둘이 그냥 말 그대로 쩌리들끼리 저는 교환한 거 뭐 이 수준이라고 봐요. 그냥 어리니까, 원체 어리니까 나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이 어린이들을 한번 내가 키워보겠다, 뭐 이런 거 말고는 없어요. 김명관, 이승준 2명 영입한 거는. 근데 중요한 건 이미 이 두 선수들이 바닥을 드러낸 선수라는 거죠. 이승준은 근데 뭐 지금 현대 레프트가 워낙 막장이라 기회를 좀 받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박주영, 이시우, 송준호 지금 무한 루프 중에 아닙니까? 지금 박주영, 이시우 나왔다가 공격 안 되면 송준호 나오고, 송준호 나와서 리시브 안 되면 다시 박주영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뭐 누가 나온다 한들 뭐 문제 있겠습니까? 거기서 거기지. 근데 사실은 이 트레이드 방점은 차기 시즌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에다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최태원 감독도 아마 이것 때문에 이 트레이드를 추진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난 드래프트 때 사실 현대캐피탈이 죄송합니다. 경희대 신승훈 세터를 얼리로 나오라고 컨택을 했었으나 선수 쪽에서 안 나오겠다 해가지고 물거품 되었다는 얘기가 많이 돌았었습니다. 이 선수로 좀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194cm 장신 세터로서 경희대 전력이 뭐 그리 좋지 않았음에도 가능성을 보여준 세터인 건 맞아요. 올해 뭐 2학년인데 뭐 대회 거의 못 나왔죠. 뭐 이제 최근에 대학배구 유리그가 뒤늦게 계약이 아니라 개막했습니다. 개강도 아니고 계약도 아니고 개막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송림체육관인가 거기 모여가지고 뭐 일주일 동안인가 한다는데 오늘 뭐 한양대하고 조선대 경기 잠깐 있었어요. 그거 뭐 이건 뭐 나중에 제가 한꺼번에 한번 정리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하간에 최태원 감독은 이 신승훈 이 선수 영입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트레이드를 추진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신승훈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신승훈을 뽑을 수도 있는 그 드래프트 픽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한국전력이 김광국에 이어 신영석까지 영입하는 바람에 최대 약점이 한 방에 메꿔졌고요. 지금보다 성적이 나아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반대로 현대캐피탈은 그나마 강력한 서브를 구사하던 신영석마저 빠지면서 전력에 굉장히 큰 틈이 생겼습니다. 이 얘기는요, 한국전력 성적이 올라갈수록 그 드래프트 픽 순위 확률 구슬 개수가 줄어들 것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구슬 개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앞순번을 뽑을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드래프트 픽 가치 자체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현대캐피탈 입장에서는 한국전력이 성적을 최대한 꼬라박아서 최대한 많은 구슬 개수를 가져갔으면 좋겠지만 김광국에 이어 신영석까지 갖추면서 전력 짜임새가 한결 나아진 한국전력이 지금 이 성적으로 시즌 끝내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어제 경기 제가 리뷰하면서
김광국 세터가 정말 주전으로 나와가지고 제 예상보다 훨씬 잘했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중앙 공격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 거였어요. 여기에 신영석이 들어간다? 이 시너지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레이드 시점이 매우 잘못된 거예요. 신승호는 정말 뽑고 싶어서 미치겠으면은 그냥 내년 시즌 끝나고 그때 신영석 팔아도 안 늦었어요. 그런데 지금 리빌딩 버튼을 눌러버린 거죠. 리셋 버튼을. 드래프트 픽도 구슬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당일 구슬 굴려서 어느 색이 먼저 나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결국 확률에 거는 싸움인데, 그래서 지난번 김재희를 팔 때에는 딱 정해져 있는 확률, 네? 거기에 걸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신영석을 팔아버린 건요, 그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픽에 팔았다는 게 문제예요. 진짜 한심한 거죠. 물론 현대캐피탈 성적이 더 밑으로 쳐져가지고 앞순번 구슬이 가져갈 확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최태원 감독 입장에서 뭐 좋겠죠. 죽어나는 건 팬들이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번 현대에서 한전으로 건너가는 선수 확인해보죠. 신영석, 황동일, 김지한. 자, 신영석을 제가 몇 번 방송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현대캐피탈 경기 리뷰할 때요. 이상하게 신영석을 자꾸 빼고 박준영을 넣는다고요. 왜 그랬는지 다시 한번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처음이 이게 언제냐면은 그 10월 31일 맞죠? 토요일 수원 한국전력과의 경기. 이때 4세트에서 신영석 4번 자리에 넣었는데 속공 하나 실패했다고 바로 박준혁과 교체합니다. 물론 그 토스도 제가 보기엔 김영진 선수 세터 그 토스에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박준혁이 어쨌든 신영석 대신 들어가서 4세트 동안 허우적거리면서 아무 역할도 못하는 바람에 다들 승점 3점 자판기로 활용하던 한국전력전을 2점으로 만족해야 했어요. 그 다음에 1라운드 대한항공전 2세트 중반이었죠. 주장이 경기 안 풀려서 인상 썼다는 이유로 교체하고 3세트에서도 박준혁 스타팅 냅니다. 정말 석연찮은 이유로 팀의 기둥, 주장을 뺀 거예요. 물론 선수들 자존심과 그 권위는 본인들이 실력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것에 합당한 대우를 또 해줘야 되는 것도 구단과 감독의 역할이거든요. 신영석이 지금 무슨 절체절명해서 지금 무슨 신인도 아니고 속공 하나 실패했다고 빼고 인상 썼다고 코트에서 나와야 될 그럴 대접받을 정도로 못했습니까? 이거에 동의하시는 현대캐피탈 팬들 계신가요? 이렇게 주장이라는 선수한테 푸대접을 해줘놓고 왜 자기 눈치를 보느냐? 화를 내야 되는데 왜 내 눈치를 보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눈치를 볼 수 없게 선수를 몰아간 거는 분명 최태원 감독이에요. 실수 하나 했다고 다른 선수도 아니고 신영석을, 그것도 주장을 가차없이 교체한 선수가 무슨 잘하는 선수면 모르겠는데 진짜 요즘 똥오줌도 못 가리는 그런 수준 선수하고 교체를 해버렸어요. 어느 누가 이런 상황에서 감독 눈치를 안 보겠습니까? 눈치 보지 말라고 해도요, 감독 눈치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을 최태원 감독 본인 스스로 만든 거예요. 이건 누굴 탓하면 안 돼요. 선수 탓은 절대 하면 안 돼요. 특히 나 언론에다 대고 선수 탓하는 거는 감독 자질 부족입니다. 그냥 숙소에서 남들 안 보는 데서 실컷 혼내면 되거든요. 좌우간 이렇게 신영석과 최태원 감독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던 거 제가 지적했었고요. 이게 이번 트레이드에 음으로 양으로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신영석이 곧 한국 나이로 36이다. 그리고 올해 기량이 떨어져 보인다.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 리그에 신영석만큼 해주는 중앙 공격수가 뭐 많아 보이죠? 아까 제가 기록 살짝 살펴보니까 블로킹이 세트당 0.6 얼마에 공격 성공률이 50% 살짝 넘었던데요. 이렇게 해주는 선수가 많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현대캐피탈 방송에서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올 시즌 현대캐피탈 센터들이 정말 극한 직업이라고요. 다른 팀 센터들은요, 어지간한 선수가 아닌 바에야 상대팀 블로커들이 원블록도 잘 안 떠요. 거의 그냥 속공 올라가면 그때 보고 떠요. 그래서 그런데 신영석이 전위에 오면요,
상대팀은 기본 원블럭에 경우에 따라서는 투블럭도 자주 붙습니다. 지난 대한항공 방송 때에도 대한항공전 방송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진짜 이런 상황 정말 왼쪽 날개에서 전혀 못 해주니까 그 견제를 오롯이 다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꾸역꾸역 강서부와 함께 팀을 이끌었던 게 신영석이에요. 그리고 신영석 선수가 은근히 슬로우 스타터예요. 지난 시즌에도 초반에는 좀 시원찮다가 중반 접어들면서부터 그 자신의 그 예의 강력한 모습을 선보이면서 속공, 블로킹 이런 데서 선두권으로 치고 나왔거든요. 이런 선수를 못했다고 좀 팔아치워요? 2라운드 한 경기 1라운드 6경기에 2라운드 한 경기 총 7경기 치러놓고 이제 이걸 갖고 못했다 뭐 에이징 커브다 그렇게 판단하실 수는 있어요. 그 판단이 저는 틀렸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미래를 좀 더 지켜보자는 거죠. 그런데요, 트레이드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뭐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주식도 똑같은데 신영석처럼 그래도 반등 가능성이 있고 그런 거를 기대해 볼 만한 매물이라면요, 가치가 바닥일 때는 절대 팔면 안 됩니다. 팔 때 팔더라도 가치가 아닌 바닥을 좀 치고 올라왔을 때, 좀 상승세로 접어들었을 때 그때 팔아야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영석인데 못하네? 야 팔자. 장난합니까 지금? 이거는 트레이드 기본 개념조차 없는 거예요 진짜로. 게다가 신영석을 주장으로 선임했었다는 건요, 그 당시만 해도 트레이드 생각은 아예 없었다는 거고, 어지간해서는 신영석은 내가 오래 안 건든다, 내가 힘 실어준다, 이런 모드였던 거예요. 그런데 개막 한 달 만에 주장을 팔아치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현대캐피탈 지금 팀 분위기 진짜 안 좋을 것 같다고. 그걸 딱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선수들이요 지금 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다음은 내 차례 아닌가 하고. 그리고 어떤 선수는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나 FA 풀리면 딴 팀 가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감독이 이렇게 눈치를 주고 막 팔아버리는데. 그런데 무슨 이런 상황을 다 보여줘 놓고서 5년 동안 리빌딩을 생각해왔다고 말할 수가 있냐요? 그런 거는 진짜 위선이죠. 5년 동안 최태용 감독이 리빌딩 생각하면서 키운 선수가 없어요. 노재욱, 김재우 있었는데 한 명은 보상 선수에서 제외해가지고 다른 팀 갔고, 김재희는 드래프트 픽에 팔았고, 허수봉은 아직 풀시즌 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슨 현대캐피탈 같은 팀이 리빌딩을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리빌딩이라는 거는 현대캐피탈하고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V리그처럼 매년 최소 2팀은 바닥 깔아주고 경우에 따라 한두 팀이 더 깔아주는 형국이 매년 반복되는 리그에서 리빌딩은요, 현대캐피탈 같이 매년 상위팀에 있던 돈도 엄청 쓰는 팀한테 리빌딩은 정말 가당치도 않은 소리입니다. 올해도 보세요. 한국전력, 삼성화재 열심히 바닥 깔아주고 있잖아요. 우리카드도 시원찮고 멤버 막 다 바뀌어가지고. 물론 현대캐피탈도 시원찮지 않은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스몰마켓에 예산이 적은 팀도 아니고 1년에 선수단 연봉으로만 수십억 쓰는 현대캐피탈이 개막 후 7경기 할 동안 승점 8점밖에 못 땄다고 해가지고 리셋 버튼을 눌러요? 이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게 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면요, 지금까지 최태용 감독이 신인 드래프트 뒷순번에서 그래도 괜찮은 선수, 제가 여러 번 언급했듯 김정우라든가 김인혁이라든가 이런 선수 남아 있었지만은 그냥 이 선수 단신이라면서 하드웨어만 보고 장래성 보고 높다면서 뽑은 선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기껏 탱킹하고 리빌딩 버튼 눌러서 앞순번 드래프트 픽 봐줘봤자 금방 리빌딩 조각으로 본인의 그런 철학이라면은 끼워 맞출 수 있는 선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내년 드래프트가 좀 좋기는 해요. 얼리로 다 나온다면은 정한용이라든가 박승수, 신승훈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한양대 센터 양희준 이런 선수들 있습니다. 홍대 센터 정태준 선수인가? 이런 선수들이 다 얼리로 튀어나온다면야 또 풍성한 드래프트가 되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풍성한 드래프트에서 뒷순번에도 그럭저럭 괜찮은 선수가 남았음에도 그런 선수 안 뽑았잖아요. 홍민기 뽑고 박준혁 뽑고 김지한 뽑았잖아요. 김지한도 팔았지 근데 이번에. 그렇게 앞순번 픽 받아봤자 리빌딩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각으로 딱 적당한 선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쉽게. 그리고 그 선수들이 프로에서 당장 적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거와 별개로 물론 최태훈 감독 육성 능력에도 물음표가 아주 많이 붙습니다. 뭐 그건 일단 놔두고서라도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최태훈 감독 지금 6번째 시즌이죠. 현대캐피탈에서. 이걸 관통하는 키워드는 자기 무슨, 자가 당착, 딱 그 자체입니다. 신영석 선수요? 뭐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저는 트레이드 불가 선수는 없다고 항상 생각해왔어요. 신영석이 아니라 뭐 지금 현대캐피탈에 그 누구라도 얼마든지 저는 트레이드 블록에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대를 잘 받아와야죠. 반대급부를. 김명관, 이승준이 뭡니까? 이미 한전에서도 바닥 다 보인 선수들이잖아요. 사실상 내년 신승훈 드래프트 하나 바라보고 신영석 판 건데 한전 성적이 올라갈 일만 남아서 그 확률이 점점 낮아질 거라니까요. 진짜 미련한 거죠, 진짜 이거는. 그냥 시즌 끝나고 신영석이랑 바꿨어도 돼요. 진짜. 그냥 신영석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탱킹 한 다음에 하위권으로 쳐져가지고 앞승부원 픽 받아도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못 참은 거예요. 또 하나. 또 최태훈 감독이 자기 모순인 증거가 김지한 선수예요. 원래 최태훈 감독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단신이에요. 단신. 그래서 그 드래프트 17, 18 시즌. 이해 김정우, 김인혁 다 제낍니다. 이 두 선수가 사실 또 현대전 악마잖아요. 악마. 진짜 잘해요. 현대전만 만나면. 김인혁 선수 현대전에서 개인 서브에이스 최다 득점 있죠. 10개. 근데 그 해에 송림고 출신 김지한을 덜컥 뽑아요. 뭐 좋습니다. 그때 현대캐피탈이 1라운드 마지막과 2라운드 초반까지 해가지고 드래프트 픽을 무려 3장이나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중에 고졸 드래프트 한 명 한다고 해가지고 전혀 이상할 거 없습니다. 뭐 3장 중에 한 명이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좀 길게 바라보고 키울 수 있는 선수 뽑겠다. 이런 거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저도 그 당시에 전혀는 아니고 조금 CBS 배였나? 거기서 무슨 레프트 상이었나? 받긴 했었는데 뭐 그렇게 두각을 보였던 선수가 아니라서 왜 뽑나 하긴 했지만은 뭐 자기가 키워보겠다는데 뭐 어떻겠습니까? 뽑을만 했었어요. 나머지 2명이 문제였던 거지. 그런데 그렇게 뽑아서 이제 좀 키우고 상무 일찌감치 보내서 군 문제 해결하고 경기 경험도 쌓게 하는 딱 그 단계인데 그 세를 못 참고 팔아버린 거네. 진짜 미치겠다. 아니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공들여서 키운 선수도 홀랑 줘버렸는데 이게 리빌딩이에요? 이게? 그냥 재창단이라고 해라 그냥. 이게 무슨 리빌딩이야. 그냥 남의 떡에 환장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든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꺼내서 준 거예요. 남이 가진 떡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뭐 황동일이야 가든지 말든지 뭐 저는 큰 변수가 될 만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이건 있네요. 신영석 선수 가는 길이 그래도 외롭지는 않겠다? 뭐 이런 느낌은 듭니다. 둘이 숙소 같은 방 하면은 그래도 동병상련 서로 손 잡고 경기 끝난 다음에 캔맥주도 하나 까면서 그래도 한번 잘해보자, 으쌰으쌰 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문성민만 합류하면 딱인데. 농담입니다, 이거는. 뭐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저도 셀러리 캡이 이제 내후년 시즌부터는 이제 옵션 캡까지 생기면서 굉장히 투명화 작업을 지금 거치고 있거든요. 근데 신영석 선수 셀러리 캡이 얼마나 차지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연봉과 옵션을 합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일 거라는 거는 다들 짐작하실 거라고 믿어요. 황태기가 7억 3천에 옵션 약간 있다는 것 같은데 이게 다 합쳐봤자 V리그 4위밖에 안 된대잖아요. 옵션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황태기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을 만한 선수들이 이제 옵션까지 합쳐가지고 일단 2명은 확실해요. 전광인, 정지석. 그럼 나머지 한 명 누구겠냐고. 제 생각엔 신영석이 유력하거든요. 그래서 이 셀러리 캡 때문에 좀 미리 좀 보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근데 뭐 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워낙 어처구니 없는 트레이드가 나오니까 이렇게까지라도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이해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뭐 어이없죠.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정리하자면요. 최태훈 감독은 리빌딩을 외치고 있지만 일단 현대캐피탈이라는 팀은 리빌딩 같은 그런 허상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팀이고요. 아니 7개 팀 중에 잘하면 네 팀 아니어도 최소 3팀이 본배구로 하는 리그고 단기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리빌딩 버튼을 눌러요. 이미 2팀이 깔아주고 있는데 거기서
말도 안 돼요. 하여튼 그런 리빌딩 같은 허상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팀이고요. 리빌딩 한다면서 김지한이라는 자기가 애지중지 키워온 유망주도 줘버리고, 다른 팀에서는 이미 안 좋은 쪽으로 다 드러난 유망주들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선수들 받아왔다는 거. 그냥 나이만 어린 선수 받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신인 1라운드 픽. 그것도 한국전력 순위가 점점 상승하면서 그 구슬 개수가 줄어들 픽에 눈이 멀어 지금까지 현대캐피탈을 지켜온 충신을 내쳤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전력은요, 김광국이 들어와가지고 속공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이 감각은 아직 좀 살아 있었던 걸로 보여요. 물론 우리 카드가, 이따 제가 다른 리뷰에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우리 카드가 뭐 조근호라든가 뭐 박태환, 안유아 이런 선수 속공을 뭐 그냥 안 막은 것도 있었어요. 못 막은 것도 있어요. 하현용 선수가 워낙 반응이 늦어가지고. 근데 한 경기 속공 뭐 비율 5%밖에 안, 5% 6%밖에 안 하던 팀을 속공 왜 막겠어요? 당연히 안 막지. 제가 신영철 감독이라고 해도 야, 한국전력 중앙 속공 야,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틈을 파고들 수 있었던 김강국과 그 틈도 못 파고든 김명관 차이는 분명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신영석이라는 퍼즐이 조합된다면은 파괴력은 저는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지한은 뭐 상무 제대하면 한국전력에서 보는 걸로 하죠. 황동일은 박철우하고는 조합이 괜찮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삼성화재에서 신진신 감독 때 12연승, 정규리그 12연승 맞을 거예요. 그 기록이 황동일과 박철우 조합이 좋았거든요. 물론 그때는 타이스도 있었지만. 그 점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한 줄 요약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 감독님, 당연히 제 방송 안 들으시겠지만요. 작작 좀 하십시오. 작작 좀. 자, 지금까지 저는 비타민 V였습니다. 감사합니다.